규칙을 스스로 정해서 나눠놓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알면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원하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25살에 6천만 원 모으는 방법입니다. 제가 5가지 방법을 정리를 했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25이라 함은 만으로 25이에요. 제가 22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만으로는 21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21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만으로 25에 졸업을 했죠.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휴학을 안 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만으로 25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해에 6천만 원을 모은 게 아니라 졸업하고 그 다음 해 생일이 지나기 전 만 25살까지 해서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1년 좀 넘었을 때 6천만 원을 모은 겁니다. 이 방법 5가지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연봉은 올리고 생활비는 동결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비율에 맞춰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율 상관없이 그냥 생활비는 항상 동결하고 최소로 썼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아야겠죠. 악착같이 돈이 나가는 구멍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항상 적게 사용을 했고 들어온 돈은 악착같이 전 늘렸습니다. 연봉을 늘린 거죠. 저는 연봉을 2년 만에 2배 정도 올렸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연봉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추후에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돈 중 가장 큰 게 고정비죠. 이거를 최소로 잡았어요. 고정비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생활비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정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쿠팡 와우 회원을 한다든지 이게 전세다 보니까 이자가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정비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소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가장 싼 걸 찾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월급은 스칠 뿐. 보통 통장이라고 하죠. 저는 다른 의미로 제 통장을 통장으로 만듭니다. 월급이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라고 하면 월세, 공과금, 생활비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한 달 지출을 100만 원 내로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150만 원이 남잖아요. 150만 원은 다 저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연봉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연봉의 실수령액을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항목별로 돈을 분배해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 바로바로 분배된 곳에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면 지출을 파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가지 통장으로 분배를 하거든요. 지출 통장, 모으는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규칙을 스스로 정해서 나눠놓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25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쓰는 돈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세니까 조금 더 지출이 적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출이 저보다 적으신 분은 당연히 더 적게 잡아야 되고 저보다 많으신 분은 그 많은 거 나머지를 그냥 다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내가 2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모아? 라고 하신다면 돈을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밖에 안 남죠? 근데 그 100만 원도 제가 전세니까 그런 거니까 뭐 150만 원 쓰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걸 저축해요? 라고 하면 저축해야 합니다. 단돈 10만 원이 남든 5만 원이 남든 저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월급을 계속 늘려가고 그런 상태에서 쓰는 돈을 계속해서 동결을 하다 보면 모으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무리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최소로 잡으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모으는 것을 너무 무리하면 오래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돈을 모으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모으는 게 수월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단 1년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스타일에 맞게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으다 보면 아주 조금씩 모으더라도 어쨌든 플러스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목돈이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목돈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전세를 가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목돈을 바로 쓸 생각하지 말고 더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입이나 자취생은 이조차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4번째 주식입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거의 바로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돈 버는 걸 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용돈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다 쓸 순 없잖아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고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이 엄청 떡락했거든요. 이때 주식을 남자친구가 처음에 주식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 주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주식 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조금씩 사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때 제가 주식을 살 때 기준이 저 자신을 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주식을 사는 거죠. 제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면 카카오를 사고, 쿠팡을 쓰고 있으면 쿠팡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연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주식으로 엄청 큰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금리가 하도 많이 낮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 하게 된 거여서 우상향이면 그냥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 주식은 하고 있지 않고요. 미국 주식으로 저는 갈아탔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몰라서 저는 ETF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절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생을 다 갈아 넣을 정도로 주식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금처럼 그냥 조금씩 넣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ETF를 사면 좋고 어떤 주식이 좋은지는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라를 이용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실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많은 저축 상품을 내놓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알바를 해서 희망적금을 그때 가입하는 게 가능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 계속 쭉 해가지고 만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친구들끼리 와 청년 희망적금 만기 가능해? 와 난 중도 포기했어. 난 끝났어. 뭐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계속 나왔었어요. 나름 저 혼자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끝까지 만기를 채웠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도약 계좌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도약 계좌 말고도 내일 채무 공제나 내일 저축이나 주택 드림 청약이나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더 많이 오르긴 하지만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적금보다. 나라에서 주는 꽁돈인데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달 모으고 있으면 이게 만기 때 어느샌가 큰 돈으로 와요, 저한테.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저축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 어느새 1,000만 원이 모여 있고요.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어 있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어느샌가 되어 있어요. 6,000만 원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스스로 어쨌든 착실하게 이 시간을 살아왔다는 의미라서 저에게는 좀 큰 의미였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포인트는 어느새 모여있다라는 의미였어요. 이게 어느새 모여있을 거니까 나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모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남들보다 늦게 들어갔고 직장도 매우 작은 소기업을 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모았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이 아니라서 안 돼, 난 자취생이라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저를 보시면 통하진 않겠죠? 6,000만 원 정도는 다들 모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 영상에 담았고요. 뻔한 이야기일 수 있고 다들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아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알면 해야 돼요. 돈 모으는 거를 일단 단돈 1원이라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씩 모으다 보면 어느샌가 큰 돈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